500억?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밀실 안에서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돈의 액수는 무려 500억입니다. 그냥 500억이 아닙니다. 평생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씹어 삼키듯 살아온 한 노부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응축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번쩍거리는 유리 통유리로 지어진 은행 건물.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VIP룸. 바닥에는 푹신한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이름 모를 화가들의 고상한 그림이 걸려 있으며 공기 중에는 은은한 헤이즐넛 커피 향과 고급 방향제 냄새가 섞여 흐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을 채우고 있는 진짜 냄새는 향긋한 커피 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탐욕의 냄새,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내뿜는 비릿한 공포의 냄새입니다. 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 최만식 지점장은 지금 등줄기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의 속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계속해서 축이며 눈앞에 앉아있는 허름한 노부부를 응시합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상처 입은 초식동물을 노려보듯 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이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짐짓 여유로운 척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건조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노부부의 수명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이 입꼬리를 억지로 말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사모님, 제가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 그 중에서도 핵심 점포인 이 강남 지점을 책임지는 지점장 최만식 아닙니까? 제가 어르신들의 그 선한 눈망울을 딱 뵙자마자 시골에 계신 제 팔순 노모가 떠올라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 몰래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제 고난으로 특별히 빼온 상품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입 못하는 겁니다. 강남에 내려라 하는 재벌 사모님들도 제발 가입하게 해달라고 줄을 서서 사정하는 그야말로 VIP 중의 VIP만을 위한 비밀 상품이라니까요. 그의 맞은편 고급 가죽 소파가 부담스러운 듯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색이 다 바래고 소매 끝이 너덜너덜해진 국방색 등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싸구려 등산 바지였고 신발은 흙투성이가 된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락없이 평생 막노동판이나 밭일만 하다가 늙어버린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을 법한 형형색색의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파마한 지 오래되어 부스스하게 풀려버린 뽀글머리를 한 채 낡은 인조가죽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돋보기 안경 너머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연대 보증, 기한 이익 상실,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은 마치 노부부를 공격하기 위해 도열한 개미떼처럼 보였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지, 걸려들었다. 드디어 넘어오는구나. 이 멍청하고 둔에 빠진 늙은이들. 건물 주면 뭐해?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까막눈들인데 오늘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이 건물 담보로 500억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은 내 유령회사법인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온다. 그걸로 내 횡령금 5천만 원 메꾸고 나머지는 해외로 튀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야. 오늘이 내 인생 역전의 날이다. 아니 근데 지점장 양반, 우리 같은 무지렁이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당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네가 좋다고 하니까 은행 지점장이니까 믿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정말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맞아? 우리 늙은이들 이거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길바닥에나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해. 우리 목숨줄이야, 목숨줄. 할아버지가 불안한 듯 눈을 깜빡이며 지점장을 향해 더듬거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은 흥분을 감추며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사람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제 목을 걸고 제 직을 걸고 보장합니다. 여기에 이름 정자로 쓰시고 도장만 딱 찍으세요. 그러면 매달 이자가 300만 원, 아니 5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힙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본사 전산 마감이 딱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이 혜택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영감, 그래도 이거 큰일인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그 순간 최만식 지점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칠까봐 초조해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말을 싹둑 자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알면 이 좋은 걸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부모님 시켜드리겠어요? 요즘 자식들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1분 1초가 급한데 지금 전화기 꺼내시면 전산 다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도장 찍으세요. 평생 패지나 죽고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실 겁니까? 평생 패지나 줍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실 거냐는 그 말. 그것은 노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저주였지만 동시에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최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설마 대한민국 1등 은행의 지점장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헝겊으로 감싼 도장 주머니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빨간 인주통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cm, 5mm. 이제 도장에 빨간 인주가 묻고 종이에 찍히기만 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30분 전으로 최만식 지점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점장실 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책상을 긁어댔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본사 감사팀장. 그 5글자는 최만식에게 저승사자의 명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팀장님, 접니다. 최만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최만식, 너 지금 제정신이야? 본사 감사팀에서 너네 지점 장부 털어보니까 비자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펑크가 났어. 너 이거 주식하다가 날려먹은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최만식은 사색이 되어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전산 오류입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다시 맞춰놓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웃기지 마. 너 오늘 은행 문 닫을 때까지 그 돈 5천만 원,
원상 복구 안 해놓으면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로 이첩한다. 업무상 횡령에 배임까지 걸어서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라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뚝, 뚝, 뚝. 끊긴 전화기 소리가 최만식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5천만 원. 당장 현금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그는 내일 아침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명예, 억대 연봉, 강남 아파트,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최만식의 눈에 벽에 걸린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가 들어왔습니다. 로비 상황을 비추는 화면 한 구석.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구박을 받고 있는 허름한 행색의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창구 여직원이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젓고 있었고 청원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처음에 혀를 찼습니다. A씨, 재수없게. 하필 이런 날 거지가 들어오고 난리야. 퇴. 그런데 화면 속 할아버지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누런 서류 봉투가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고화질 카메라에 잡힌 서류의 겉면. 거기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부동산 권리증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최만식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깐, 저거 땅 문서 아니야? 아니, 집 문서인가? 저런 총구석 냄새나는 노인네들이 저런 걸 왜 들고 다녀? 최만식의 머리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자식들은 없는 독거노인 같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시골 늙은이들이 분명해. 저거다. 저 권리증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로 일으키고 그 돈을 내 차명 계좌로 돌리면 5천만 원은 껌값이다. 아니, 5천만 원이 뭐야? 수십억을 챙겨서 해외로 튈 수도 있어. 최만식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하느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오늘 저 늙은이들은 내 밥이다. 아주 뼈까지 싹 다 발라 먹어주마. 최만식 지점장은 지점장실 문을 박차고 로비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여직원의 등짝을 찰싹 때리는 신용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양호통을 쳤습니다. 김대리,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르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 은행 고객님을 냄새난다고 쫓아내. 자네 당장 심할 썼어. 내가 고객님은 왕이라고 몇 번을 교육했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 지점장에게 쏠렸습니다. 최만식은 그 시선을 즐기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런 못돼 먹은 직원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한 듯 눈을 크게 뜨며 최 지점장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 아니신가? 역시 높은 양반이라 다르구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최만식은 할아버지의 거칠고 땀에 젖은 손이 다짜 속으로는 더러워. 냄새나. 라고 생각하며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만식이 할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특별히, 아주 특별히 우리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남들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는 특급 상품이 있거든요. 아주 시원한 주스도 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노부부는 자신들을 지옥으로 안내할 악마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VIP 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시점, 숨막히는 VIP 룸 안입니다. 할아버지의 도장이 계약서에 닿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 똑똑, 무겁게 가라앉은 정막을 깨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앳된 얼굴을 한 청원경찰,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오렌지 주스 2잔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쟁반을 든 그의 손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이 인상을 팍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아, 강도윤, 너 지금 눈치 없이 어디를 들어와? 내가 중요 고객님 상담 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나가, 당장 안 나가? 강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 어르신들은 전 재산을 날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기서 입을 열면 당장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밥벌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에게 해고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자신의 양심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한 발자국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목마르실까봐 시원한 주스 좀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하시라고. 최만식은 시계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유, 저 멍청하고 눈치 없는 자식. 분위기 다 깨네. 야, 빨리 놓고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도윤은 할아버지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유리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주스가 찰랑거려 몇 방울이 탁자에 튀었습니다. 강도윤은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봐주세요. 어르신, 제발이요. 할아버지는 청년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주스를 주러 온 직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눈빛. 할아버지는 홀린 듯이 주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밑바닥. 거기에 물기에 젖어 투명해진 영수증 뒷면이 꼬깃꼬깃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읽었습니다. 볼펜똥이 묻어있는 삐뚤빼뚤한 글씨. 급하게 휘갈겨 쓴 그 글씨가 할아버지의 심장을 쇠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지금 담보대출 서류예요. 도망치세요. 쿵.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에밀레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기, 담보대출, 도망치라고. 할아버지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눈앞의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노안 때문에 흐릿하게만 보이던 깨알 같은 글씨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댄 것처럼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무자, 김덕배 본인 채권 최고액 600억 원 담보 물건,
서울시 강남구 XX동 대지 및 건물 일체.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설마 했는데 만약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최만식 지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자해 보이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는 늑대의 비릿한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최 지점장의 시선은 오로지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인감 도장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도장이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이 도둑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저 교활한 뱀 같은 놈은 오해입니다라고 발뺌하며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덫이 필요했습니다. 놈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불게 만드는 완벽한 덫. 할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가방으로 최 지점장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놈아. 이거 할아버지는 탁자 밑으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의 정강이를 툭툭 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할멈, 준비해. 놈의 목덜미를 물어야겠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눈빛만 보고도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젊은 시절 사업가로 전장을 누비던 때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낡은 인조 가죽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찾는 척하며 가방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지만 성능 하나는 기가 막힌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딸깍. 아주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다시 여미며 할아버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어요, 영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늑대를 유인할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짐짓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 양반. 내가 아까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확실하게 말해주겠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의심이 많아서 말이야. 최만식 지점장은 속으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진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55분. 전산 마감까지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도장을 찍고 전산 입력을 마쳐야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최 지점장은 앞뒤 잴 것 없이 화려한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당연하죠. 제가 누굽니까? 이 지점의 책임자 최만식입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아니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상품은 원금은 무조건 100% 보장되고요. 수익률은 연 25% 확정입니다. 만약 10원이라도 손해보시면 제가 제 사비로 제 집을 팔아서라도 다 물어내 드리겠습니다. 녹음이라도 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걸려들었구나. 내 놈 입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했어. 금융상품 설명 의무 위반에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아주 줄줄이 엮이는구나. 증거일 확보, 원금 보장 및 사비 대남 약속 녹취 완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이 대출인 것을 숨기고 투자라고 속였다는 결정적인 증거,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부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지점장 양반,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담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채무자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이거 혹시 우리 집 잡히고 돈 빌리는 거 아닌가? 대출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빚지는 건 싫어. 최만식 지점장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더 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에이, 어르신,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출이라니요. 제가 어르신 집을 왜 잡습니까? 그건 그냥 은행. 전산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형식적인 문구예요. 형식적인 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니까요. 집문서는 그냥 복사만 하고 바로 돌려드릴 겁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고수익 투자. 저 못 믿으세요? 대한민국 1등 은행 지점장을 못 믿으시냐고요. 할아버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식적? 내 피 같은 집을 담보로 잡는 게 형식적이라고?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 노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다. 증거 이 확보 대출 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 사문서, 위조의도 녹취 완료.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깐깐한 목소리로 하지만 순진한 척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점장님, 만약에라도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돈 날리면 지점장님이 각서라도 써줄 수 있어요? 우리 전 재산인데. 최 지점장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전산 마감 3분 전, 그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휘갈겨 썼습니다. 각서요? 아, 써드리죠. 써드려요. 자, 여기요. 모든 책임은 지점장 최만식이 진다. 됐습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자, 빨리 도장 주세요. 시간 없다고요. 할아버지가 도장을 쥔 손을 뒤로 쓱 빼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영 찜찜해.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아들놈 데리고 다시 오겠네. 내일 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만식 지점장의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 아들하고 오면, 자신의 횡령 사실은 내일 아침이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인간은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최만식 지점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장난해? 아, 내가 지금까지 비위 맞춰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여? 도장 내놔. 찍으라면 찍을 것이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최만식 지점장이 책상을 돌아 할아버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노부부를 덮쳤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늑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만식이 할아버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리 줘. 도장 이리 내놓으라고. 내가 찍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 사람 살려. 이놈이 사람 잡네. 안나? 우리 영감 뼈 부러지겠어. 놓으라고. 하지만 눈이 뒤집힌 최 지점장은 할머니마저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저리 비켜, 이 할망구야. 늙어서 돈 쥐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어차피 곧 죽을 거 그냥 나한테 넘기고 편하게 살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내놔. 증거 삼확보 폭행 및 폐륜적 발언, 강요죄 현장 포착.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냐는 그 말. 어차피 곧 죽을 거라는 그 말. 그것은 최만식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척 일그러뜨렸던 얼굴을 순식간에 폈습니다. 그리고 잡힌 손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쇠파이프를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며 다져진 실전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탁! 할아버지가 최지점장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악력에 최지점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 힘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자 그의 키는 최지점장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전수전 다 겪고 자수성가한 강남 바닥을 호령하는 건물주의 카리스마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지점장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돈을 싸 짊어지고 가든 불태워 먹든 내 놈이 무슨 상관이야. 감히 내 건물에서 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사기를 쳐? 내 놈이 정령 제명에 죽기 싫은 게로구나. 최만식 지점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에 꽂혔습니다. 서류 맨 윗줄,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 소유주 김덕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찍힌 도장과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쥐고 있는 도장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덕배? 아니, 이 건물의 주인이신 김 회장님? 할머니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벗어던지고 가방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싸늘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영감 뭐해? 이참에 가게나 뺍시다. 월세도 제때 안 들어오는데 사기까지 치는 세입자는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최 지점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VIP룸. 최만식 지점장은 책상 위에 흩뿌려진 서류와 눈앞의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임대인 김덕배 그 선명한 글씨가 최만식의 망막을 태워버릴 듯이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당장 오늘 5천만 원을 메꾸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만식의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런 꼬질꼬질한 늙은이가 건물주일 리가 없어. 주었거나 훔친 거야. 그래, 저 서류는 가짜야. 최만식 지점장이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흐흐. 하하하. 이 늙은이야. 어디서 서류를 위조해 와서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건물 주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 사기꾼 놈들. 내놔. 그 서류 당장 내놔. 최만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몸을 날려 할아버지가 던진 등기 권리증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억지로라도 도장을 찍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기겁을 하며 권리증을 가방에 쑤셔 넣고 끌어안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내놓으라고. 이 할망구가 진짜. 최만식 지점장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흥분한 최만식의 힘에 밀려 휘청거렸습니다.
비켜. 늙은 것들이 곱게 죽지 않고 어디서 행패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잠겨있던 VIP 룸의 두꺼운 방음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마치 포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엿듣고 있던 청원경찰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방 안으로 총알처럼 튀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점장이라는 계급장도 해고라는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없는 어르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강도윤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달려드는 최만식 지점장을 온몸으로 밀쳐냈습니다. 지점장님, 그만하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만식은 뜻밖의 방해꾼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찮은 경비 따위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다니. 이 새끼가 미쳤나? 강도윤. 비정규직 주제에 어디서 상사 몸에 손을 대? 너 돌았어? 비켜. 안 비켜? 강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할머니를 등 뒤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못 비킵니다. 어르신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진정하십시오. 이 자식이 진짜.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짝! 파열음이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최만식 지점장의 손바닥이 강도윤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강도윤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터져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제복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최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해고하십시오. 잘리더라도 제 눈앞에서 어르신들 폭행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경찰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 말에 최만식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도 죽고 싶구나. 다 같이 죽자 그래. 최만식은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주먹만한 맞으면 머리통이 깨질 수도 있는 흉기였습니다. 최만식이 잿더리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강도윤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잿더리는 강도윤의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 굵은 핏줄이 툭툭 붉어진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최만식의 손목을 허공에서 정확하게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마치 쇠스랑처럼 단단한 악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씹어먹으며 강남 바닥에 빌딩을 세운 전설적인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약수터에서 철봉을 하는 그의 근력은 술과 담배에 찌든 최만식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안 나? 이 늙은이가 힘이 왜 이렇게. 최만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에 쥐고 있던 잿더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줄 알았나? 나 김덕배야. 평생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 나르며 산 사람이다. 너 같은 샌님 하나 못 꺾을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손목을 비틀며 최만식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으악, 내 팔, 부러져요. 할아버지는 그대로 최만식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볼품없이 바닥에 처박힌 최만식 지점장이 헐떡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집어 던진 서류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등기 권리증 원본 그리고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주민등록증의 이름. 김덕배. 최만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힘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주? 당신이 진짜 회장님?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에 쓰러진 최만식의 어깨를 짓누르며 천둥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귀한 손님과 내 생명의 은인을 때려 내 놈이 정령 재산날을 받아놨구나. 내가 오늘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0번. 화면에는 본사 감사본부장이라는 6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통화는 연결되어 있었고 스피커폰 너머로 이 모든 난동과 폭언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본부장. 지금 다 들었지?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류은행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지점장이라는 작자가 고객을 감금하고 사기를 치고 말리던 청원경찰까지 피를 보게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되는가? 전화기 너머에서 본부장의 다급하고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스피커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찰청장님께 직접 협조 요청해서 경찰 특공대와 저희 감사팀, 정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시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최만식 지점장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은행장도 함부로 못하는 거물급 VVIP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벌레 취급했던 저 청원경찰이 사실은 자신을 막아준 마지막 브레이크였다는 사실을. 최만식은 바닥을 기어 할아버지의 흙 묻은 운동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딸, 자네한테 사기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네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였어. 내 딸이 부끄럽지도 않나? 최만식은 이제 타깃을 바꿔 자신이 때린 강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강대원, 아니 강 선생님, 내가 미안해. 내가 아까 손이 미끄러져서 제발 말 좀 잘해줘. 나 좀 살려줘. 우리 같이 일한 정이 있잖아. 강도윤은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차가운 눈으로 최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아니 최만식 씨, 당신 같은 상사 둔 적 없습니다. 경찰 오면 거기 가서 비시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와 감사팀 차량이 은행을 포위하는 소리였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다급한 발소리들이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만식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들리나? 자네를 데리러 온 리무진 소리가. 자, 이제 VIP 룸 서비스는 끝났네. 이제 진짜 내가 가야 할 방으로 가지. 평생 햇빛도 안 드는 철창이 있는 방으로. 위오옹 마이너스. 지점장실의 창문을 뒤흔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먹기도 전에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점령했습니다. 비켜, 비키세요. 경찰입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와 정장 차림의 본사, 감사팀 정예 요원들이 VIP 룸으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은 땀으로 범벅이 된 본사 감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최만식 지점장과 피를 흘리며 서 있는 강도윤, 그리고 그 뒤에 위험 있게 서 있는 노부부를 확인했습니다. 본부장은 숨 쉴 틈도 없이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쩔쩔매는 전호인. 그제야 뒤따라 들어온 경찰들과 직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부장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차가운 눈빛으로 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저 쓰레기부터 치워주시오. 내 눈앞에서 당장. 경찰 2명이 최만식 지점장에게 다가가 양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은색 수갑이 최만식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500억을 꿀꺽하려던 탐욕스러운 손이 이제는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된 것입니다. 최만식은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신발 뒤축을 질질 끌며 울부짖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지점장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으악.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악마가 사라진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청원경찰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멍하니 서서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복은 헝클어졌고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랐으며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올곧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질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평생을 써온 듯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하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 강도윤의 입가를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할아버지의 손길이 상처 입은 청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청년, 많이 아팠지? 미안하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자네가 피를 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두 분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강도윤은 진심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불의를 참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으로 다가와 강도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 자기 밥줄 끊길 각오하고 남을 돕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요. 자네는 우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고 이 썩어 빠진 은행을 구한 영웅이야. 할아버지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현금이 아닌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금박이 박힌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로열그룹 회장 김덕배. 할아버지가 강도윤의 피 묻은 손에 명함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강도윤 군, 내일부터 이 주소로 출근하게. 내 개인 비서실이야. 강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비서실이요? 저는 스펙도 없고 그냥 고졸의 계약직 경비원일 뿐인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펙? 토익 점수? 그런 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나는 오늘 자네의 이력서가 아니라 자네의 심장을 받네. 500억짜리 건물보다 더 귀한 정직과 용기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어찌 놓치겠나? 할아버지가 강도윤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내 재산이 좀 많네. 이걸 관리하려면 도둑놈들이 아니라 자네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연봉은 지금 받는 거에 정확히 5배로 시작하지. 그리고 못다한 공부가 있다면 대학이든 유학이든 내 장학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네. 박사학위 딸 때까지 말이야. 5배. 그리고 전액 장학금. 강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며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겪었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할아버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숙여 오열하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감사팀 직원들도 출동한 경찰들도 코끝이 찡해져서 훌쩍거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짓궂은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강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단아하고 지적인 미모의 여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손녀딸이 이번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귀국하는데 말이야. 성격도 좋고 참 참해. 자네같이 듬직하고 잘생긴 청년이라면 내가 중매를 한번 서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밥이나 한 끼 하는 거 어떤가? 거절하면 취직 취소야. 강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네. 아. 저기. 할아버지도 허허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청년이 부담스러워하잖아. 천천히 하게, 천천히.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옥 같던 VIP 룸이 천국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강도윤이 나란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까 노부부를 구박했던 여직원과 창구 직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로비 한복판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냄새나는 건 아니야. 진짜 악취가 나는 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빠진 너희들의 차별의식이다.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거라.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도윤의 어깨를 감싸쥐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했던 청년과 가진 게 많아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노부부. 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